순물질. 자, 순물질이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설탕, 소금, 또 뭐가 있지? 물, 뭐 산소, 뭐 이런 기타 등등. 자, 혼합물.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그냥 물질이 아니라 순물질이야.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 방금 우리 순물질이 뭔지 했었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 있는 물질. 핵심어가 많아요. 이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야. 무조건 최소 두 가지. 그 다음에 순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고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여기도 이것도 핵심어예요.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물이 있으면, 설탕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라고 했으니까 뭐하고 뭐가 섞여 있냐면 설탕하고 물이 섞여 있어. 설탕하고 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맞는데 하나, 둘, 두 개 맞지?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설탕의 본래의 성질이 뭘까? 단맛, 끈적끈적하다,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특히 단맛, 설탕의 가장 본래의 성질은. 그 다음 물의 원래의 성질은 뭘까? 뭐 잘 씻긴다, 때 같은 거 잘 씻기고, 그쵸? 물 증발하고, 본래의 성질, 불을 끄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설탕물에는 설탕의 성질과 물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설탕물에는 설탕의 성질과 설탕의 본래의 성질과 물의, 귀찮지만 한번 써보세요. 설탕의 본래의 성질과 물의 본래의 성질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성질을 잃지 않는다. 갖는다라고 하지 잃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갖는다하고 잃지 않는다 표현은 좀 달라요. 어감도 다르지만 뭐 뺏긴다, 얻는다, 잃지 않는다, 얻는다. 잃지 않는 게 얻는 건 아닌데, 갖는 건 아닌데 좀 달라요. 의미는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는 뭘까? 잃어버린다겠지. 한번 잃지 않는다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것 같아. 잃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해도 되는데 잃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잃지 않는다의 반대가 더 표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 혼합물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소금물. 예를 들어서 소금물은 뭐하고 뭐가 섞여 있을까?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겠지. 그치?
소금물에는 소금과 물이 섞여 있어요. 그럼 소금 본래의 성질은 뭐 짠맛이 나겠고, 짠맛. 물의 본래의 성질도 마찬가지. 이것도 물 같은 경우 다른 물질을 잘 녹여요. 물, 그리고 불을 끌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소금물도 마찬가지로 이 소금물은 소금의 성질과 물의 성질 두 개 다 가지고 있어.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순물질과 혼합물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겠죠? 순물질은 일단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했네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물질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한 가지 물질. 설탕, 소금, 물. 한 가지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에서 혼합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표적인 음료수 중에 우유가 있어요. 우유는 순물질일까요? 혼합물일까요? 우유는 여러 가지 순물질이 섞여 있어요. 이거 혼합물 맞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실제로 컵에다 따라서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가장 그 윗부분이 투명한 층이 생겨요. 투명한 층. 가만히 두면요. 투명한 층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시중에 파는 우유 중에 무지방 우유는 이 지방을 걷어낸 우유예요. 우유를 그러니까 먹을 때 흔들어서 먹어야지 이게 골고루 섞여. 혼합물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우유도 마찬가지. 지방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럼 순물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순물질을 이제 우리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탕, 소금, 물이 있지만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소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게 전부 다 순물질이에요. 원소, 뭐 알루미늄. 하나 더 적어볼까? 철, 금, 막 이런 것들 순물질 맞아요. 알루미늄, 철, 금과 같은 원소들은 전부 다 순물질이에요. 그리고 그 염화나트륨, 이제 앞으로 곧 할 텐데 이 염화나트륨 꼭 알아두세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부르는데 순물질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순물질이에요. 소금, 염화나트륨. 자, 그 다음에 혼합물 하나만 더 해볼까? 우유도 했었고 바닷물 혼합물이에요. 바닷물 그 안에 매우 많은 원소들이 섞여 있죠.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공기도 마찬가지 혼합물입니다. 공기 산소, 질소 막 섞여 있죠. 이산화탄소, 수증기, 기타 등등 섞여 있죠. 공기 혼합물 맞지? 우유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석도 혼합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강암 있지. 화강암의 대표적인 광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해봐. 우리 1학년 때 한 거야. 흑은모, 까만 색깔, 그 다음에 밝은 거, 밝고 투명한 거, 석영, 그 다음에 약간 흰색, 운모.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막 섞여 있죠. 세 가지 말고 더 섞여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암석과 같은 게 대표적으로 혼합물입니다. 바닷물, 공기, 암석.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막 섞여 있지.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 드디어 이 혼합물을 구분을 합니다. 이 혼합물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혼합물. 자, 혼합물 두 가지. 혼합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첫 번째가 균일 혼합물. 두 번째가 균일하지 않은 혼합물이 있겠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불균일, 아니 불자 해서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균일 혼합물 예를 들면 이게 정의가 뭐냐면요. 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고르게. 그래서 핵심어는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먹는 소금물, 설탕물도 마찬가지고요.
잘 섞었을 때 고르게 섞여요. 그 다음에 식초, 공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균일 혼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은 그러니까 소금물, 식초, 공기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흔들 필요가 없어요. 먹을 때 흔들 필요가 없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균일 혼합물입니다. 불균일 혼합물은 반드시 섞어줘야 돼요. 만약에 먹을 게 있다면. 불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혼합물. 흔들어 주세요. 이게 개념일 것 같습니다. 우유 먹기 전에 흔들어 줘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방하고 그 나머지 성분들로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균일 혼합물하고 균일 혼합물이 헷갈린다 그러면 흔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우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 주스 흔들어 먹어야 됩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있죠. 과일 주스, 그 다음에 흙탕물은 시간이 지나면 위에는 맑고 아래쪽은 굉장히 지저분하지. 흙탕물 먹을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불균일하죠.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혼합물, 순물질과 혼합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염화나트륨이 주인공입니다. 염화나트륨 오늘의 주인공 염화나트륨. 우리는 이거를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 화학식으로는 NaCl. 기억나지? 뒤에서 있죠? 염화나트륨. 염소를 화로 바꿔서 염화나트륨 이렇게 있습니다. 소금.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봐야 되는데 자가 필요하겠죠? 자가 없으면은 연필을 이용하면 되고요. 필기도구를 활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가로축과 세로축. 자, 이렇게 시간입니다. 가열 시간 분 단위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자, 예를 들면 여기가 100도예요. 여기가 100도. 이 물질의 정체는 뭘까? 그렇지, 물이겠지. 물입니다. 물은 100도씩에서 끄니까 끓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그런데 소금물은 좀 뭔가 이상합니다. 소금물은 자, 소금물은 이게 정체는 소금물이야. 소금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여기 끓기 시작은 한데 이게 일정하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 탐구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입니다. 가열 곡선. 소금물의 끓는 점이 굉장히 높죠. 이 그래프를 보면 끓일수록 점점 더 높아져요.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면을 빨리 끓이려면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요. 먼저 넣으면은 그것도 소금물이 되니까 100도보다 더 높게 끓어. 라면이 빨리 익겠지? 요령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는 스프부터 먼저 넣는다. 한꺼번에 넣어도 되지만 더 맛있게 먹으려면 그렇다고 합니다. 라면이 빨리 익겠죠? 100도씨 이상에서 끓어버리니까 스프하고 같이 넣으면 물이 끓을 때 스프를 먼저 넣고
스프를 넣고 막 스프를 끓이게 되면 그 온도가 100도가 아니에요. 100도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래프를 하나 그려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얼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시간이고, 저쪽은 온도. 여기를 0도라고 하면 이 물질의 정체는 그렇지, 물이겠지. 물이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건 소금물인데요. 이 소금물은 오는 점이 일정하지도 않아요. 계속 내려갑니다. 이상하죠? 순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끓는 점, 오는 점이 일정한데, 끓는 점이나 오는 점이 일정한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나 오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디 이용하냐면 그 아이스크림 만들기 전 단계 슬러시라고 하나요? 여기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이 얼음 덩어리라고 합시다. 이거 얼음 덩어리, 얼음. 여기다가 소금을 넣었잖아. 소금을 막 뿌려. 소금을 뿌리면 이 얼음이 온도가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또 아이스크림 재료를 올려놓으면 이게 살짝 얼어요. 그래서 우리 슬러시나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에다 얼음을 뿌리면 어는 점이 낮아지니까 그 위에 양푼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면 살얼음이 이렇게 얼어요. 그렇죠. 0도씨 이하에서 녹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렇게 순물질인 물과 혼합물인 소금물의 가열 곡선과 이거는 이제 냉각 곡선이죠. 냉각 곡선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제 이 특성을 알아서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고, 그래야지 끓는 점이 높아지고 계속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얼릴 때 소금물이 이제 얼 때는 0도씨에 안 얼고요.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 계속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아이스크림 만들 때 이걸 사용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물질 성분비고요. 성분비가 일정하고요. 일정. 혼합물은 이것도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혼합물은 성분비가. 그 다음에 특징.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 밀도, 끓는 점 등이 일정합니다. 끓는 점이 일정하다.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가열 냉각 곡선 아까 적었죠. 가열
냉각 곡선. 그 차이점이 뭘까? 이걸 표현하면 수평인 구간이 한 군데는 나타나요. 반드시 상태 변화할 동안. 상태 변화할 때 수평 구간이 나타납니다. 수평 구간이 나타남. 이 말이죠. 물 같은 경우 여기 이 부분 수평 구간 여기. 근데 혼합물은 상태 변화할 때 절대로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할 때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에탄올, 메탄올 섞여 있으면 수평 구간이 몇 개 생길까? 수평 구간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이상이 나타나요. 두 군데 이상이 나타납니다.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으면 물에 끓는 점과 에탄올 끓는 점 두 군데가 나타나겠지. 상태 변화할 때 이 혼합물은 수평 구간이 아예 여기 보면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수평 구간이 아니지 이런 건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물과 에탄올이 끓는 점이었을 때 끓는 점이 두 군데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수평 구간이 두 군데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혼합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순물질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분리하기 참 어려워요. 분리 어렵다. 혼합물은 분리하기가 쉬워요. 분리하기 쉽다. 순물질에 비해서 쉽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방법. 도대체 우리가 학습한 이 순물질과 혼합물 이거 왜 하냐면 순물질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고요. 혼합물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학습하고 순물질을 어디에 이용하는지 알면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추출을 해야 되고요. 꺼내놔야 되고요. 반대로 혼합물이 필요하면 순물질을 섞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